블랙홀은 거대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천체인 블랙홀은 질량이 매우 커서 중력으로 인해 빛조차도 그 소나귀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블랙홀의 세계에는 그들만의 리그에 속하는 괴물들이 존재합니다. 최근 천문학자들은 우리 태양보다 333억 배나 무거운 블랙홀을 발견했어요. 이 우주 거인은 지구에서 27억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벨 1201이라는 초대형 타원 은하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블랙홀은 너무 커서 초대질량 블랙홀이라는 희귀한 명칭이 붙었어요.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질량 블랙홀보다 8,000배 이상 무겁기 때문이에요. 이 초대질량 블랙홀은 중력 렌즈의 도움으로 최초로 발견된 블랙홀입니다. 이 방법은 은하와 같이 매우 거대한 물체가 더 멀리 있는 물체로부터 오는 빛을 굴절시켜 확대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해요. 이 연구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천문학자들이 비활성 블랙홀도 연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은하를 둘러싼 영역, 즉 우리 은하 밖에 수많은 새로운 블랙홀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마도 우리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이국적인 물체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우주 탐사를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또 다른 멋진 도구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망원경은 단순히 붉은 빛깔로만 보이는 어린 은하를 관찰할 때 그 중심에서 소용돌이치는 놀라운 수의 사이클론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블랙홀입니다. 흥미롭게도 거대 블랙홀은 초기 우주 역사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하지만 제임스 웹은 예상치 못한 수의 거대 블랙홀을 정기적으로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 천문학자들은 망원경을 사용해서 우리 우주의 나이가 6억 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의 초질량 블랙홀을 발견했습니다.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단지 아기일 뿐이에요. 이것은 지금까지 관측된 초질량 블랙홀 중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활발하게 먹이를 먹고 있는 초질량 블랙홀입니다. 시어스 1019라고 불리는 호스트 은하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요. 블랙홀은 놀랍도록 작고 전혀 거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초기 우주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작은 블랙홀 중 하나예요. 약 900만 개의 태양과 맞먹는 크기입니다. 엄청나게 큰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초질량 블랙홀은 우리 별의 질량의 수십억 배까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발견에는 또 다른 특이한 점이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초질량 블랙홀이 최대로 성장하려면 6억 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블랙홀이 주변 물질을 먹어치우거나 더 큰 블랙홀과 합쳐질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과 비슷한 우리 태양 질량의 약 4억 3천만 배의 블랙홀도 최근 우주에서 목격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사실 과학자들은 초질량 블랙홀이 초기 우주에 존재했을 것이라고 오랫동안 의심해왔습니다. 이 이론은 JWST와 그 적외선 눈 덕분에 입증됐죠. 블랙홀 시어스 1019가 손을 댈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적극적으로 먹어치우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먹이 블랙홀은 일반적으로 내부에 떨어지는 가스와 먼지의 소용돌이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를 어커션 디스크라고 해요. 블랙홀의 중력은 이 물질을 가열하여 디스크를 빛나게 해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초강력 자기장은 물질을 블랙홀의 극으로 이동시켜요. 그리고 때때로 이 물질은 두 개의 강력한 제트기를 통해 우주로 방출됩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움직이며 엄청나게 밝은 빛을 생성해요. 천문학자들은 우주 진화 초기 관측 이후 우주 진화의 일환으로 비정상적으로 오래된 블랙홀을 품고 있는 은하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138억 년 된 우주가 5억 7천만 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의 은하를 그대로 보았어요. 과학자들은 초거대 블랙홀 외에도 빅뱅 이후 10억 년 후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는 두 개의 다른 블랙홀도 발견했습니다. 또한 우주 역사가 시작된 후 4억 7천만 년에서 6억 7,500만 년 사이에 존재했던 11개의 고대 은하를 발견했어요. 이제 천문학자들이 지금까지 발견한 가장 큰 블랙홀을 살펴보고 그 중 하나가 태양계에 진입하면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NGC 6166은 태양 질량 300억 개에 달할 정도로 커진 괴물 은하입니다. 중앙에 활성핵이 있는 타원형 은하예요. 또한 엑스레이를 가장 밝게 방출하는 은하 중 하나이기도 해요.
이 은하의 초대 질량 블랙홀은 반대 방향으로 두 개의 대칭적인 전파 Z를 발생시키는데 이는 가스가 중심부로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결과예요. NGC 6166의 또 다른 특이한 점은 블루 시프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짐을 싸서 태양계를 떠나야 할 때인 걸까요? 다음 초질량 블랙홀은 드레코 자리 별자리에 있으며 지구에서 약 10.4기가 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초거성의 질량은 300억 태양 질량 이상이에요. 엄청나게 거대할 뿐만 아니라 블랙홀의 크기도 엄청나게 큽니다. 만약 우리 태양을 대체한다면 이 블랙홀의 지름은 명왕성 궤도까지 확장될 거예요. 다음 블랙홀은 우리 목록에서 가장 흥미로운 블랙홀 중 하나입니다. 질량이 40억 태양 질량이고 실제로는 블레이자예요. 모든 퀘이사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매우 밝은 원거리 천체입니다. 블레이자의 광도는 태양의 3000조배에 달하며 우리 은하의 10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을 모두 합친 광도의 25000배 이상에 달해요. 하지만 이 퀘이사까지의 거리가 약 12억 광년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퀘이사의 중앙 블랙홀이 매년 약 4000 태양 질량이라는 엄청난 양의 물질을 소비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IC1101은 초거대 타원 은하로 지금까지 알려진 은하 중 가장 거대한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타원형이기 때문에 가스로 가득 차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별 형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은 태양 질량 400억에서 1000억 질량 범위에 있으며 선명한 전파 신호를 방출합니다. 천문학자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중력 우주의 경이로움을 발견했어요. 지금 말하는 블랙홀은 무려 6660억 태양 질량에 달하는 톤 618 블랙홀입니다. 네, 여기 또 하나의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어요. 우리 은하계에 있는 모든 별을 모아 그 별들로 이루어진 물질을 하나의 블랙홀로 뭉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래도 여전히 톤 618 블랙홀을 만들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이 괴물 같은 블랙홀이 태양을 대체한다면 그 반경은 해왕성 궤도의 40배가 넘을 거예요. 블랙홀은 엄청나게 밀도가 높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블랙홀이 은하계를 돌아다니며 마주치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우주 포식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톤 618 은하에는 여전히 별과 다른 물질로 가득 찬 은하 천체가 내부로 끌려 들어가지 않고 행복하게 궤도를 돌고 있어요. 따라서 블랙홀이 거대한 진공청소기라는 인식은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블랙홀을 키우는 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시도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것과 같은 초질량 블랙홀이 우리 태양계로 조금 더 가까이 이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파멸할 거예요. 이 거대한 천체와 지구 사이의 거리는 수십 광년이나 될 수 있지만 지구는 완전히 파괴될 겁니다. 지구는 태양계를 구성하는 다른 천체들과 함께 블랙홀의 궤도에 끌려 들어가 영원히 그 주위를 돌아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거대한 블랙홀이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긴장을 풀고 심호흡하셔도 돼요.